세계의 뉴스로 유익한 하루를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신문 읽어주는 기자 방효정입니다. 오늘 벌써 목요일이 됐습니다. 일주일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좀 이런저런 소식이 많은 연말이라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 불금보다 불목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불타는 목요일을 동방신기와 함께 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의 첫 기사 한번 아주경제 지면과 함께 다뤄볼 건데요. 오늘 첫 번째 기사로 저는 이 기사를 꼽아봤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지난 10일 세계 비만재단이 2035년까지 과체중 인구가 세계 인구의 51%, 비만 환자는 24%로 증가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이게 물론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 비만 인구의 증가가요, 바로 비만 수요, 그러니까 비만약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무게 실린 살 빼는 약 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HW가 앞서 비만 치료에 약물 사용 권고를 하기도 했고 연내 30% 이상 성장하기도 하는 모습인데 이거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무게 중심이 항암제에서 비만 치료제로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노보디스크의 위고비, 그리고 일라이12의 마운자로 같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1 계열 비만약이 있습니다. 이 노보디스크와 일라이12는 정말 이 비만 치료제의 투탑이죠. 이 10일 바이오계에 따르면 이 삼성 KPMG는 2026년 국제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비만, 항암제 중심의 바이오 의약품 시장 성장으로 이 GLP-1 분야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내년 제약 바이오 산업 전망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평가에도 당연히 근거가 있겠죠. 저는 이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문단에 나오는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1일 임신부를 제외한 성인의 비만 치료에 GLP-1 요법을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고 또 의약품과 함께 건강한 식단, 신체 활동을 함께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WHO가 의학적 효용성을 이제 인정하면서 이제 시장 성장의 명분까지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WHO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관련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이 성장이 어느 정도냐면요. 바로 이 그래프를 지금 보시면 아주 거의 수직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관련 시장 규모가 매년 31% 이상 성장하면서 2030년에는 무려 605억 달러, 약 88조 8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국내 제약사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제약사 중에 한 곳인 한미약품은요, 이달 초 내놓은 2030 성장 전략 로드맵의 첫 번째 전략으로 비만 치료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이제 국내 기업도 이 위고비를 만든 노보 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이12와 같은 해외 기업을 따라가긴 하는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어떠한 차별점을 가지고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 지금 한미 약품 같은 경우에는 비만 신약 프로젝트, 이 기사에는 지금 없는데 HOP라고 해서 한미 오베시티 파이프라인 이라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만 선택적으로 감소하고 근육 기능은 유지하되 또 설계해서 고령층과 근감소증 동반, 좀 어렵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는 비만 치료제보다는 조금 더 몸에 좋게 약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또 비만 환자 등으로 좀 고령층까지 포함한다는 걸 보니까 좀 처방 환자 폭을 좀 넓히겠다 이런 계획을 좀 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비만 치료제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부작용,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죠. 이 국회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마운자로, 일라일리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가 한국에서 출시된 8월부터 9월까지 보고된 전체 이상 사례가요 35건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2달간 35건의 이상 사례가 발생한 건데, 이 중에는 설사 4건, 저혈당 쇼크 등 중대한 이상 사례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비만 치료제 이야기를 한번 봤습니다. 이 지금 여기 나온 표를 보시면 제가 아까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 또 어떻게 국내 기업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 비만 치료제가 기본적으로 주사로 맞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는 분들 많았는데, 일품제약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으로도 개발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한미약품은 조금 더 먹는 약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좀 더 효능이 좋은 부분의 약을 또 개발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 국내의 비만 치료제 산업의 성장도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해외에서 이미 난리난 일라일리와 위고비를 만든 저희 노보 노디스크 있죠. 이미 주가가 아주 좋은데요. 이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기사도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일라일리와 노보 노디스크의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도 또 보이고요. 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주가를 사야겠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의 생활 습관, 그리고 또 이 건강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좀 비만과 관련돼서 좀 개선될 부분이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속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이분, 바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지금은 이제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했는데, 이 통일교 리스트에 있는 한 분으로 지금 거론이 됐었는데, 이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오늘 아침 사의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전재수 장관, 전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의원들도 많이 연루가 되어 있죠. 이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통일교 리스크 파장 어디까지, 대통령은 여야 막론 엄정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통일교 리스크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야 정치인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아주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키며 향후 전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한마디 했습니다. 지난 10일 여야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인사도 통일교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란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고요. 이 대통령의 정교 유착에 대해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래는 야당에서 먼저 논란이 됐었다가 지금 이제 여당까지 넘어온 상황인데, 그게 바로 윤영호 전 통일부 세계본부장이 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로 공수가 뒤바뀌면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여야 입장이 지금 180도 바뀐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여당은 여권 인사들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좀 느끼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수사 결과를 보자는 원칙적 입장을 또 밝히기도 하고 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도 하네요. 또 이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연관돼 있는 게 있다면 그대로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반면
야당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기회로 작용하고 있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의도에서 민주당 의원 한 명이라도 실명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엄청난 역풍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이 재판에서 민주당 인사 이름 한 명이라도 나오면 종교단체를 해산할 테니 각오하라는 협박처럼 들렸다고도 이야기를 했네요. 네, 지금 이 통일교 리스트에 올라온 사람들이 사실 어마어마하신 분들 많죠. 그래서 오늘 안에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하신 분도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의혹을 아예 강하게 부인하시는 지금 분들도 계십니다. 이 통일교 리스트 어떻게 될지 오늘 하루도 엄청난 이슈들이 빵빵 터질 것 같으니까요. 오늘 기사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바로 이 기사입니다. 바로 이 트럼프 기사는 아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바로 화웨이와 관련된 소식인데, 이 소식이 무엇이냐면요. 지난 8일이었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H200 제품을 대중 수출을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냥 쿨하게 허용하겠다라고 한 것 같지만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기사인데, 어떤 이유인지 트럼프의 속내가 무엇일지 함께 봐보시죠. 사실 이 기사 제목만 봐도 그 이유가 드러나 있는데요. 화웨이의 기술력이 H200과 맞먹는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 수출 허용 이유 있었다라는 제목인데요. 네,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요. 이 화웨이의 기술력이 이미 이 엔비디아의 H200과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다 허락한 건 아닙니다. H200만 허락이고 최신 제품은 안 되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무엇이 있냐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 블랙웰과 또 곧 출시 예정인 루비는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가 안보를 또 보호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며 AI 분야에서 미국의 선두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과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고려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화웨이의 기술력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위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화웨이가 이미 H200과 비슷한 성능을 갖춘 AI 전용 칩 개발에 성공해 보안 위험이 줄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화웨이의 최신 어센드 칩 있죠. 어센드 칩이라고 있는데 이 어센드 칩을 기반으로 한 AI 플랫폼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가 엔비디아의 최신 아키텍처 블랙웰을 기반으로 한 NVL72와 유사한 성능을 갖췄음을 확인했다고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두 번째로 고려한 게요. 미국의 기술 우위를 선택했습니다. 화웨이가 기술력이 뛰어난 거 인정. 하지만 지금 이 기사 이쪽을 보면 미국은 기존 18개월의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또 보였는데요. 이 화웨이 최신 어센드 칩 좋지만 이게 내년에 수백 개, 내년이 돼서야 수백만 개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면서 오케이, 그럼 지금 H200은 너희에게 수출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하지만 여기 중국이 감사합니다 라고 받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서 H20이라는 칩이 있었는데요. H20에 대해서도 중국이 미국의 수출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H200에 대해서도 중국이 바로 받아들일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기준을 갖고 또 중국이 좀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H20에 이어 H200 칩에 대해서도 자국 기업들의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 그냥 수출을 하게 놔둔 게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중국 매출의 25%를 관세 명목으로 또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미국이 엔비디아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 건 화웨이가 이미 H200급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판단과 또 그럼에도 미국은 미국 기술의 의존도는 아직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또 중국은 또 그 수출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란 이야기입니다. 결국 중국과 미국의 기술 싸움 속에서 막는 것보다 관리하려는 미국과 자국 생산을 더 늘리려는 중국의 계산법이 점점 더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득과 실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경쟁력 면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전략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소식 함께 봤습니다. 첫 번째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통일교 리스트 H200 관련된 소식을 마지막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아침 되셨길 바라며 아주 불타는 목요일, 행복한 목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